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법무부 최고 여성 검사가 중병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달려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 의료 강국이라는 미국조차 손을 놓은 상황.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에 도착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한국 의료진과 기적 같은 치료 결과였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도 충격에 빠졌고 한국 의료기술에 찬사가 쏟아졌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법무부에서 20년간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어떤 어려운 사건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심장외과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겨우 12살이었어요. 희귀한 심장질환 때문에 몇 달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시나이까지.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치료가 어렵다고요. 에밀리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제 품에서 엄마 나 죽을까봐 무서워라고 속삭였죠. 그때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의료진에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에서는 이런 희귀질환 연구가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소문은 들었었죠. 하지만 정말 미국보다 나을까요? 선생님, 정말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법정에서는 그 어떤 어려운 상대도 굴복시켰던 제가 딸의 병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전부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몇몇 병원들이 심장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은 에밀리와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그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 의료진이 검토 후 답변 드릴게요. 한국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양의 경우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희망적인 말이었거든요. 정말 가능한가요? 미국의 그 많은 의사들도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법무부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급한 가족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라? 너는 우리 부서의 핵심이잖아. 딸이 많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해요. 부장님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도 2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보다 소중한 건 없었어요. 저는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밀리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어떤 곳이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널 낫게 해줄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야. 나 무서워.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내 사랑.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 꼭 건강해져서 돌아오자.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 다시 이 풍경을 볼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약 때문에 항상 피곤해했거든요.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딸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말이에요. 13시간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밀리야, 도착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 정말 여기서 나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꼭 나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이 선택이 옳았다고, 나중에 꼭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출구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라 윌슨님이시죠? 저희는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의료진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 어떻게 공항까지 나와주셨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에밀리 양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는 처음 보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신기한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죠. 우리 먼저 간단한 검진부터 하고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공항 안에 마련된 의료지원실에서 에밀리의 기본적인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포 화도까지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이동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의료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감동해서 물으니까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환자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멀리서 오신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까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제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과연 한국 의료진이 미국만큼 실력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어요. 에밀리야, 한국 음식 중에 뭘 먹어보고 싶어? 간호사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물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소개해 줄게. 몸에 좋은 음식들로 말이야. 에밀리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더욱 놀랐어요.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에밀리도 신기해했어요. 미국 병원들은 대부분 삭막한 느낌이었는데 이곳은 환자들을 배려한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접수를 하는 동안 많은 직원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신기해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한 간호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양 꼭 나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함을 미국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료진들이 단순히 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어요. 먼저 3차원 심장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오신 자료도 있지만 우리 장비로 더 정밀하게 확인해보죠.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장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못 본 최첨단 기계였거든요. 이 장비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의료기술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곳곳을 둘러봤어요. 로봇이 약을 배달하고
인공지능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에밀리 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매우 정교한 수술이 필요해요. 정말요? 어떤 수술인가요? 심장 근육의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수술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최신 치료법이에요. 줄기세포라니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밀리 양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희망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수술이 복잡하고 회복 기간도 길 수 있습니다. 몇 달은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딸이 살 수 있다면 평생이라도 여기 있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에밀리야, 들었지? 선생님이 널 고쳐주신대. 에밀리도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다시 달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이 박사님이 에밀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의 철저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영양 상태부터 심리적 준비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수술 전에 에밀리 양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준비해 드릴게요. 영양사까지 따로 배정해줬어요. 그리고 에밀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사도 붙여줬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용감한 공주님이네요. 수술 받고 나면 정말 멋진 공주님이 될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에밀리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12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 박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에밀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에밀리 양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요. 이 박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말을 몰라서 아쉬웠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에밀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은 것 같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 그래, 우리 딸.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구나.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제 친구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세라, 너 지금 뉴스에 나왔어. 한국에서 치료받는다고. 뭐라고요? CNN에서 방송했어. 한국 의료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가 미국 뉴스에 나온 거죠? 급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제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최고 검사, 딸 치료 위해 한국 선택, 한국 의료기술, 미국 넘어서나, 절망적이던 환자, 한국에서 희망 찾다. 기사를 읽어보니 병원 측에서 제 동의를 구해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퍼진 거였어요. 댓글들을 보니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말 놀랍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우리도 한국처럼 의료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이 최고 아닌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현지 언론들도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병원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터뷰요? 네, 한국의 의료기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저희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니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훌륭함을 알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인터뷰는 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놀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따뜻해요. 미국 의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라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에밀리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 같아요. 매일 회진 때마다 저는 이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에밀리가 워낙 용감하게 잘 견뎌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엄마, 나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에밀리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동안 에밀리를 돌봐준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에밀리 공주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도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배워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워낙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그래도 해주셨잖아요. 에밀리가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저는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태극기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찍으시겠어요? 병원 로비에 있는 큰 태극기 앞에서 에밀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둘 다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에밀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좋다. 그래,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야. 나중에 또 한국에 올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꼭 다시 와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자.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에밀리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감동을 떠나보내기가 싫었거든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 이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진들께 90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 딸이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훌륭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감동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법무부로 복귀했습니다. 부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세라, 정말 다행이다. 에밀리는 어때? 완전히 나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첫 출근 날부터 동료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세라, 정말 한국 의료 기술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보다 더 앞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니 믿기지 않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법무부 내부 세미나에서도 발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 경험담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의료 강국으로 발돋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나요? 네, 특히 환자 케어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의 협업도 완벽했고요. 비용은 어땠나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 수준은 더 높았어요. 몇 주 후, 제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하버드에서의 강연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미래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야, 엄마가 오늘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정말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응, 모두 놀라워했어. 한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 에밀리도 뿌듯해했어요. 나도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요. 한국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의료에 대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의학 컨퍼런스, 로타리 클럽 모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의료 강국이라고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한국 의료 관광을 계획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의료 교류에 기여하신 공로로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다니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에밀리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말이에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에밀리가 받아온 금메달을 보며 저는 한국 의료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이야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세라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동료가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강연을 들은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손녀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네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이에요. 인터넷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도 한국처럼 환자 중심의 의료를 해야 한다.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 한국계 미국인분들의 댓글이 특히 많았어요. 우리 조국이 이렇게 인정받으니 정말 뿌듯하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다음에 한국 가면 그 병원 꼭 가봐야겠다. 몇 달 전에는 한국에서 이 박사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학회 참석차 오신 거였는데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밀리가 이렇게 건강해졌네요.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도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말도 배웠구나. 정말 기특하다. 그날 저녁 한국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에밀리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네, 에밀리가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자주 한국 가고 싶다고 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에는 제가 쓴 책이 출간됐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감동을 담은 이야기죠. 출간 기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이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따뜻한 의료 문화를 만들어야겠어요. 책 판매 수익금은 모두 한국의 의료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한국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예요. 에밀리와 저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한국.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